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벌써 또 이제 7월 27일, 7월 27일이에요. 수요일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6시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겟업 하는 게 겟업 일어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스 블로그 아닙니까? 보이스 블로그.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눈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자꾸 화면 쳐다보면은 백내장 올 수도 있어요. 눈 시력 많이 보호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또 삼성전자 이야기 떠들어 달라니까 저도 이제 갑자기 침이 마르네. 그러니까 하도 떠들어 대가지고 우리 보니까 또 파운드리 그 분사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파운드리 분사설만 나왔다면은 개미들은 뭐 떨고 있다 하는데 과연 이게 떨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금투업계에서도 그래요. 삼성의 파운드리 그 사업부가 이제 분사설이 이제 제기되다 보니까 이목을 현재 끌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삼성의 그 파운드리 분사설은 어제 오늘 제기됐던 이슈가 아니지만은 이번에는 그 아이디어를 생산한 그 주체가 누구냐? 이 삼성의 계열사였어. 금융 계열사. 삼성증권이야. 이 삼성증권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좀 있었어요. 삼성증권. 왜 생뚱맞게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하여튼 재계와 시장에서는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분사설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을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삼성증권을 통해서 한번 맛보기 하는 건지 간 보려고 하는 건가? 간 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최근에 그 삼성증권은 그 지정학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유승민 그 삼성증권 글로벌 투자 팀장, 그리고 황민성 삼성증권 테크 팀장 등이 공동 집필했어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둘이서 이제 집필한 거예요. 이 팀장이 집필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이 팀장이 왜 할 일 없이 이걸 했을까? 위에서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했지, 이 사람들이 생뚱맞게 이 보고서를 쓸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누가 위에서 지시를 했겠죠. 그렇게 한번 추론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보고서가 삼성의 그 파운드리 분사 이슈만을 집중 분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돌아본다, 그렇게 붙습니다. 돌아보고 그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한국이 세계의 그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본의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야. 일본의 실수.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은 일본은 품질 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효율성과 원가 절감에 이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품질 제일주의, 여기에 빠져가지고 효율성, 원가 절감, 이걸 놓쳤다는 거겠죠. 한국도 그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을 놓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중국 애들이 단가 후려치니까 한국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 추종자 입장인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보다 공격적인 그 전략을 당부를 하더라고요. 공격적이야 한다, 액티브 해야 돼. 그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그 접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립을 하죠. 이처럼 이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한 거야. 현지화. 현지화가 필요하다.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죠. 유럽으로 가야지.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이렇게 뭔가 현지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슈로 떠오른 그 반도체 인력 수급난, 이거 관련해서 보상 방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 파운드리 그 분사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한 후 그 미국에서 그 상장을 시도 중인 그 SK 예를 들은 것 같아요. 회사가 잘 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필요를 합니다. 삼성도 그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를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냐면 미국. 그럼 미국 가라. 그럼 삼성 파운드리야, 미국 가면은.
뭐 그렇게 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우수한 인력을 흡수를 해가지고 뛰어난 엔지니어를 육성을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그런 환경도 그 자극제도 필요하다는 거겠죠. 삼성의 그 파운드리 분사설은 느닷없이 불거진 이슈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분사설이 그 떠돈 적은 있어요. 하지만 찌라시 형태라서 찌라시 찌라시 형태라서 이제 신뢰도가 낮아 보였죠. 다만 이번에는 그 삼성의 금융결세인 삼성증권에서 파운드리 분사를 반도체 산업 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는 증권가에서도 오고 가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 금토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증권업계에서 삼성증권은 약간 보수적인 그 기조로 잘 알려진 그런 증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분사 같은 그 예민한 이슈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부터 좀 예사롭지 않다. 이게 뭔가 좀 있다. 뒤에서 누가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분사설을 회자시키면서 시장의 반응을 슬쩍 살피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계와 그 금토 업계는 그 삼성의 파운드리 분사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방향은 정해진 이슈라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DS 부분에 그 아래 그 종속된 현 조직 구조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 조직 구조로는 글로벌 팹립스 업체의 그 기술 유출 우려를 이제 불식하는 것도 난제다. 그런 거죠. 글로벌 팹립스 업체가 이제 그 반도체 핵심 자산인 설계도를 경쟁 기업인 삼성에 맡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을 벌이는 TSMC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겠죠. 설계도 때문이겠죠. 그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에서 요구되는 그 혁신 연령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삼성을 괴롭히는 그 딜레마인데, 삼성은 메모리 시장에서 익숙한 혁신에 몰두해가지고 탁월한 성과를 거둬왔어요. 그 표준화한 대량 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메모리 산업에서는 그 중앙 집중적인 그런 개발 방식이 요구가 됩니다. 반면에 비메모리 산업은 이 반도체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를 고객 요구에 맞춰가지고 양산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세부적인 그런 공정 프로세스를 재규정하는 그런 고도의 설계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현재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내부 거래를 제외하면은 TSMC가 그 캐파 초과로 그 받지 못하는 물량을 겨우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TSMC 말고도 5나노 이하 산단 공장이 가능한 회사는 사실상 삼성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삼성 내부에서는 언제까지 TSMC가 못 받은 걸 수주하는데 만족해야 하느냐? 그런 뭐 자조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산업 환경이 점차 삼성 같은 그 IDM 회사에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분사설의 힘을 보태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PC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해도 슈퍼사이클을 누렸는데, 작금의 반도체 산업은 상황이 또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하죠. 요약하면은 종합주의 그 조직보다는 전문주의 조직이 더 생존해 더 유리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적용되는 각종 IT 기기의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표준화된 생산 능력으로는 특정 용도와 목적에 맞게 그런 특화된 수요에는 대응하기 힘들다. 가령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등 그런 영역에 쓰이는 반도체는 그 설계와 디자인이 모두 이제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랑 그 공정의 난이도가 무척 높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약간 종합 반도체 중심의 IDM 모델에서 이제 팹립스 또는 그 팹라이트 모델로 점차 변모 중이라고 하죠. 그 팹라이트는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추가 설비 투자를 포기를 하고 팹리스 기능을 더 강조한, 사실상 그 팹리스 회사로 최근에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하네요. 이 팹립스는 그 팹이 없어. 그 제조 시설이 없는 거죠. 설계만 집중하는 그 영국의 ARM과 같은 기업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메모리 그 공정의 그 초미세화로 이제 갈수록 이제 수익성이 위협받는다는 것도 산업 분할을 이제 촉진하는 요인으로 이제 지목이 받는데, 메모리 시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이제 공정 기술 한계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미세 공정 고도화로 이제 공정 비용이 치솟아 가지고 집적도를 더욱 높여도
비용 회수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가령 그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대당 수천억을 호가에 한 3천억 정도 할 거예요. 그 무작정 집적도를 높여봐야 사업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반도체 미세가 난제 중에 난제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발열이야, 발열. 이 집적도가 높아지면 열이 흩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개별 트랜지스터에 나오는 열도 증가를 해요. 삼성이 발효잡기에 이제 사활을 건 이유인데,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제조 기술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이제 투자 부담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역시 기본적으로 반도체 경기에 좌우되겠지만은 메모리 산업보다는 성장성이 더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요. 물론 그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와 그 증시 상장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험로가 예상되겠죠. 험로. 어려울 거다. 우선 분사 뒤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여기서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들인 그 돈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TSMC하고 사활관 투자 레이스를 펼치는 중인데, 그럼에도 TSMC의 견져서 투자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게 봅니다. 돈이 부족하다겠지. 또 국내 상장은 여러모로 고려하기 힘든 선택지가 있어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갖는 위상과 600만 명이 다루는 개인 투자자들 고려하면은 물적 분할과 알짜 사업부 상장에 따른 그 반발 여론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하죠. 다만 나스닥 상장 때는 국내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 모기업인 삼성전자 주가가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총 한 100조에서 200조 정도만 평가받아도 TSMC와 충분히 설비 투자 경쟁에서 겨뤄볼 만하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기술 전략의 변화를 줄 기회를 놓친 마당인데, 이 분할과 상장마저 적게 단행하지 못하면은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하겠나? 언젠가는 한번 미국에 상장을 하겠죠. 참 다양한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개인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줄 수 있는가? 인적 분할을 해야 할지, 물적 분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말 그대로 신주를 더 줘야 할지 말해야 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정해진 건 없어요.